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프를 이용한 브로치 잠금 장치 만드는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시중에는 이미 브로치 잠금 장치를 따로 부속품으로 많이 파는 경우가 많죠. 종류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파이프 브로치 잠금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좀 더 세밀한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잠금 장치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보수 작업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까지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공 작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세밀한 작업들, 조금 더 어려운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실무 능력이라든가 창업 후에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어려운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작업을, 쉬운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을 추천드리진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어려운 작업을 좀 만들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법 면에서 조금 더 세밀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프 브로치 잠금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파이프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파이프 작업을 하시려면 0.3mm 정도의 두께를 가진 음판을 12mm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파이프는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음판 두께를 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절단한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를 맞췄습니다. 이를 맞춘 다음에 이 부분에 물론 댐 작업이죠. 댐 작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산세척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산세척 작업은 댐은이라는 것이 온도가 높은 쪽으로 깨끗한 쪽으로 이 부분의 댐은이 더 잘 흐르고 잘 되기 때문에 산세척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댐 붕사 있죠. 댐 붕산 이것 또한 약간씩 발라주시면 훨씬 더 댐 작업하는데 수월하죠. 근데 댐 붕산을 너무 과하게 바르면 댐 붕사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댐 붕산을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댐을 딱 넣고 불을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댐은 여기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댐을 쫙 흘려야 되기 때문에 불꽃을 이렇게 가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여기까지 흘렀으면 다시 댐을 여기에 딱 놓고 불꽃을 가면 이렇게 쫙 흐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멍새에 놓고 파이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구멍새에 이렇게 선재든 파이프든 여실 때는 반드시 초칠 작업 하셔야 되죠.
그래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토칠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고, 또 하나 작업해야 될 게 열처리, 그죠? 열처리 작업을 반드시 중간중간에 해주셔야 좀 더 수월하게 안 끊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파이프를 만드셔야 되냐면 두 가지 종류의 파이프를 만드셔야 돼요. 일단은 차곡차곡 원이 되면 원 지름이 3.5mm 정도 외형 지름이 3.5 정도 되면 재료의 절반을 절단해 놓습니다. 일단은 3.5가 되면 재료의 반을 일단 절단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은선재 있죠. 은선재 1mm가 타이트하게 들어갈 때까지 파이프를 쭉 뽑으시면 됩니다. 은선재가 1mm, 은선재 1mm가 파이프 안에 타이트하게 들어갈 정도의 파이프를 뽑는데, 이 파이프를 우리가 A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A라는 파이프가 준비가 되면 이 앞번에 3.5mm 외형의 파이프를 다시 가져오셔서 은선재 1mm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이 파이프가 이 안쪽에 타이트하게 들어가게끔 파이프를 계속 뽑으시면 돼요. 이 파이프를 우리가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때문을 한 이 모양을 구멍새에 넣고 쭉쭉 뽑으면 두께도 두꺼워지면서 원의 형태가 형성이 되겠죠. 원의 형성이 될 때 외형 지름이 3.5가 되면 그 재료의 반을 절단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를 은선재 1mm가 그 파이프 안에 구멍 안에 타이트하게 들어가게끔 준비를 쭉쭉 하시면 이 재료를 우리가 A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 A의 재료가 아까 남아있는 이 파이프를 다시 구멍새에 넣고 뽑으면 작아지겠죠. 근데 얼마만큼 작아져야 되냐면, A의 외형 지름 요 파이프가 이 B 안에 들어갔을 때 타이트할 때, 그죠? 타이트할 때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재료와 B 재료가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B 재료를 7mm 정도 이렇게 딱 절단을 하시면 돼요. 절단을 하시고, 아랫부분에 음판 1mm짜리를 가지고 높이 한 4 정도, 4mm를 땜을 하시면 돼요. 땜을.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핸드피스 바가 있거든요. 핸드피스 바가 이렇게 생긴 핸드피스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홈을 한 1.2 정도, 1.2mm 정도의 홈을 이렇게 딱 파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쯤에서는 얘가 이 정도 내려오게끔 이렇게 홈을 딱 파시면 돼요. 홈을 이렇게 딱 파시면 돼요. 홈을 딱 파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B 재료입니다. B 재료. 그러면 A 재료는 이렇게 홈을 파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7mm 정도를 또 이렇게 잘라서 약간 이쯤에 손잡이를 하나 여기 딱 땜을 하십니다. 땜을. 그죠?
그리고 나서 A를 이 부분에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어요. 이쪽 방향. 그죠? 쭉 끼워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리겠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이 손잡이가 이쪽 방향에 걸리겠죠. 이렇게 딱 끼워 넣으면.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에 이 사이즈와 똑같은 원을 만드셔서 이렇게 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넣지 않고 댐을 해버리면 이 부분에 열 어떤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잡이만 먼저 댐을 하시고 이쪽 부분에 파이프를 넣으면서 손잡이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게 다 걸릴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그란 것은 이런 상태에서 댐을 하시면 파이프의 잠금 장치가 일단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의 파이프가 선제 1mm가 이 안에 타이트해야 된다는 것과 A 파이프가 B 파이프 안에 들어갈 때도 헐렁헐렁한 것이 없이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잠금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앞 시간에 제가 팔찌 잠금 장치나 박스형 잠금 장치를 만들 때도 잠금 장치는 안에 들어가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타이트해야 된다. 그러면 파이프 잠금 장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들어갔을 때 타이트해야 돼요. 그래서 넣었을 때 움직이지 않고 타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손잡이를 먼저 댐을 하시고 이쪽 방향에서 넣어서 이렇게 빼면 손잡이 때문에 이게 딱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동그란 이 파이프와 똑같은 모양을 동그란 이렇게 딱 댐을 해서 넣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본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댐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댐을 하시면. 자, 이 파이프 잠금 장치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형태도 있고요. 어떤 형태가 또 있냐면 이 형태의 파이프를 이렇게 댐을 합니다. 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요.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죠? 도려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줄질을 하든 톱질을 하든 잘라냅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요. 그죠? 잘라내요. 이게 우리가 이제 B 파이프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B 파이프. 그 다음에 A 파이프에 다시 작업을 합니다. 요렇게 생긴 A 파이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얘와 같은 라인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손잡이를 이렇게 댐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끼웁니다. 끼워요. 여기 비어 있겠죠? 그리고 얘를 끼워서 이 안에 얘를 끼워서 요렇게, 그죠? 끼우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비어 있다고 봐야죠. 그죠?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갔고, 작은 파이프가 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댐을
여기 들어갈 때는 쉽잖아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끼면 여기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음판 선재를 요렇게 위에 이렇게 땜을 하면 또 다른 형태의 파이프를 응용한 잠금 장치가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금 장치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핀이 형성되는 부분 있잖아요. 핀이 형성되는 부분은 측면에서 보면 파이프를 그대로 응용하셔도 돼요. 요 파이프 남아있는 요 파이프를 핀을 이렇게 땜을 하시는 거죠. 1mm, 우리 아까 1mm 했고, 그럼 이 파이프를 여기 쪽에서도 두 개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놈을 구멍 있고, 대신에 이 앞쪽을 이 정도 막아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핀이 들어가서 아래 위로 어떤 탄력이 없으면 여기서 빠지기가 굉장히 쉽겠죠. 아무리 여기서 이런 손잡이로 잠금 장치를 걸어놔도 헐렁헐렁 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이 선재가 걸쳐서 이렇게 더 이상 탄력을 갖게끔, 그죠? 파이프가 이렇게 잠금 장치 되어 있고, 이 선재가 이 턱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탄력을 갖고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빠져나오는데 잠금의 역할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식 작업할 때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런 순서, 그 다음에 응용된 이 작업도 할 수 있고, 반대편에 있는 핀이 있는 부분은 파이프에다가 은선재 1mm를 땜을 해서 양쪽에 하는데, 대신에 이쪽 부분에 턱을 한번 놔주면 아무래도 이 휘어지는 이 탄력 때문에 이 잠금에서 이 핀이 잘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이프 잠금 만들어 놨죠. 브로치에 여러분들이 직접 잠금 장식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부분에 이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술에서 월등하게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음판 두께가 굉장히 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이프는 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안에 있는 두께죠. 이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1mm로 시작을 해버리면 외형은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가 맞는데 이 구멍이 막혀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파이프 시작할 때 음판 두께는 0.3 정도 하셔야 되고, 여기서 12mm를 이 폭을 정해 놓은 이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멍새 크기 있잖아요. 구멍새가 얼마나 큰 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정하시면 돼요. 그죠? 구멍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게끔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너무 크게 해서 막상 땜을 해서 어디 넣으려고 하니까 아예 들어갈 어떤 구멍새 크기가 없다면 작업하기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멍새의 크기를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 폭을 정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말아서
일자로 우리가 댐을 하듯이 딱 이를 맞춘 다음에 댐 작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댐을 쭉 밀어야 되기 때문에 댐을 여기에 딱 놓고 불꽃을 위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열이 여기서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댐은 이렇게 흐르질 않죠. 댐은 온도가 높은 쪽으로, 그 다음에 깨끗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댐을 할 때는 뭐 반지를 만들 때 뭘 만들든 댐 작업, 매몰제를 붙일 때는 반드시 산세척기에 넣고 세척을 한 다음에 하시는데, 열 또한 높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 방향을 직각보다는 흐르는 방향으로 대줘야 때문이 이렇게 쭉 흐르다가 때문이 다 되면 여기서 멈추겠죠. 그러면 여기 또 때문을 넣어서 이쪽 방향으로 하면 튼튼하게 댐 작업이 끝나겠죠. 그러면 이 앞부분은 선재를 뽑을 때도 구멍새에 처음 들어갈 때는 앞이 좁빗해야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면 파이프를 여러분들이 연결해도 이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굳이 줄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구멍새 작업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초치를 계속 하시면서 하셔야 잘 빠지고, 열 처리 또한 가끔씩 해주셔야 되는데, 선재 뽑을 때는 이 앞부분을 그냥 줄질하시면 되는데, 파이프는 안이 비어있고 이 안쪽이 종이착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부린 이 부분에 떼먼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든가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어 주셔야 구멍새에 빠져나올 때 인발집게로 빼볼 때 이 부분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녹여서 단단하게 하든 떼먼을 넣어서 단단하게 하든 좀 단단하게 해야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떤 파이프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면, 파이프를 쭉쭉 뽑다가 외형 지름이 3.5가 되면 재료의 반을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반은 선재 1mm가 파이프 안에 타이트하게 들어갈 정도까지 쭉 뽑으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이 재료를 우리가 A라는 재료라고 하고, A라는 재료가 아까 3.5가 남아 있잖아요. 이 파이프를 다시 구멍새에 넣어서 뽑는데, A라는 재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B라는 재료의 파이프 안에 타이트하게, 빈 공간도 없이 타이트하게 들어갈 때까지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A와 B라는 재료가 준비되겠죠. 잠금 장치라는 것, 그러니까 박스형 잠금 장치든 앞에 했던 팔찌 잠금 장치든, 잠금 장치는 하나의 틈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헐렁헐렁하면 잠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프를 준비하실 때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A와 B라는 재료가 준비가 되면 일단 B라는 재료를 7mm를 길이를 자르고 음판 4mm짜리 높이 4mm를 잘라서 이렇게 댐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피스 바, 이렇게 생긴 바를 이용해서 홈을 팝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또 너무 넓으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홈을 팝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팝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브로치 잠금 장치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쪽에 옆으로 이렇게 딱 넣어서 딱 들어가겠죠. 그럼 파이프를 이렇게 쭉 밀면 선재가 파이프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그냥 놔두면 이게 뒤로 또 빠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쭉 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내려본다고. 내려면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보다 아래쪽 내려면 계속 내려 있으니까 이 부분이 뒤로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홈을 이렇게 딱 합니다. B라는 재료가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나면 A라는 재료를 가지고 위에 손잡이를 이렇게 예쁘게 하나 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이따 땜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여기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쭉 여면 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따라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안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 다 걸리고 이 정도 빠져나오잖아요. 이때 이 지름하고 똑같은 원의 음판을 잘라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쭉 빼놔서 땜을 하셔야지, 또 이렇게 여으면 이거 가까우니까, 이 부분이 가까우니까 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놓고 이 부분을 마지막에 땜하면 잠금 장치 이쪽 부분은 완성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본체의 아래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땜을 하게 되죠. 이 파이브 잠금 장치는 응용이 이렇게 하나 더 있죠. 똑같이 파이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중간을 이 정도 잘라 놓으시고 홈도 이렇게 파시죠. 땜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B 재료죠. B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A 재료를 또 이렇게 홈을 팝니다. 이게 이쪽 홈하고 일치하겠죠. 혹은 그리고 나서 손잡이를 이렇게 딱 땜을 하나 해 놓습니다. 해 놓고 이 부분을 이쪽에 끼워줘. 이렇게 쭉 끼워서 탁 돌리, 그죠? 이렇게 탁 돌리면 여기 딱 걸리잖아요. 그죠? 안 빠진대. 이쪽에는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은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판을 이쪽 부분에 딱 땜을 딱 한번 해버립니다. 이만큼 해버리면 얘는 이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피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을 이쪽으로 탁 제껴버리면 이 안쪽에서 방향이 탁 바뀌기 때문에 피는 여기서 고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핀을 만드는 잠금 장치 말고 이쪽 부분은 그냥 파이프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개 연결하고 안쪽에서 뭐 선재를 넣고 하는 거는 다 아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에 턱을 이렇게 딱 만드셔서 핀이 그냥 일직선 헐렁헐렁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이렇게 턱 때문에 탄력을 가져서 이 핀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아무래도 얘는 위로 올라가려는 힘 때문에 항상 긴장대가 있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럼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브로치 잠금 장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석함, 작은 보석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